drums louder. 예,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1월 6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은 좀 이제 방송 계획이 없었는데요. 증시가 좀 이제 오늘 좀 급락을 했죠. 그죠? 그래서 원래 방송 계획이 없었는데 좀 여러분들 오늘 좀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방송을 좀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 자몽님도 어서오세요. 네. 이제 뭐 주말 동안에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얘기는 나왔던 거였는데 이제 이란하고 어딥니까? 여기 이제 그 미국하고 약간의 좀 이제 국제적인 좀 그 문제가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다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란 쪽에 그 미국이 그 이란 그 사령관 하나를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보란 듯이 이제 한 명을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때 이제 요런 이제 그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뭐 별로 그렇게 증시가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오늘은 좀 개인들이 투매를 조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코스닥 지수가 좀 밀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오늘 방송 열었으니까 오늘은 이 미국하고 이제 이란 요 지금 이제 요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들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최대한 제가 이제 한 2-30분 안에 요 문제는 딱 짚어드리고 마무리를 이제 지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방송 들으시고 마음이 조금 불안하셨다면 그 불안했던 마음들이 좀 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 일단은 뭐 바로 그냥 본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미국 증시였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0.98%, 네,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1%. 그래서 뭐 좀 강하게 좀 급락을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렇게 하락으로 끝났는데,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경험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뉴스 그만 보시고, 경험 많은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그죠? 잘 응용을 하시면 돼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자, 이렇게 뭐 중동 쪽에, 그러니까 지금 뭐 근본 문제는 뭡니까? 네,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화약고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중동 쪽에 약간 전쟁의 그런 이제 기운이 약간 이제 감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그 정확하게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한 다음에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죠?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주식시장이 올라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과거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돼요. 그냥 뭐 코스닥 지수가 내일도 떨어질까요? 언제 반등 나올까요? 바닥은 어디일까요? 내 종목은 괜찮을까요?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 괜찮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 둘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미국하고 이란의 지금 문제의 이제 근본적인 그 뭐 문제는 뭡니까? 미국이 이란의 그 사령관 하나를 제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명이 죽긴 했는데 뭐 자살 뭐 드론인가요? 뭐 그런 걸 공격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이제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그죠? 글쎄요. 뭐 솔레이만이라는 뭐 그 장군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겼다면 아마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이제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 전에 뭐 부시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뭐 클린턴 같은 이제 그런 대통령들이 뭐 이런 이제 일을 벌였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잠깐 그냥 그러다 말 것 같은데 하필이면 이제 트럼프라는 이 좀 괴짜죠, 그죠? 네, 나쁜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도라이라고 이제 그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좀 괴짜라고 하는 게 좀 낫겠죠, 그죠? 아무튼 예측 불허의 성격을 좀 갖고 있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전 세계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오늘 투명화 나온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네. 맞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중동 문제 있죠. 이런 다른 코스피 코스닥 지수 분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중동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데. 이 중동은 여러분들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1년 내내 전쟁 중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중동은 그 나라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지 항상 전쟁 중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우리 그 2000년 이제 되기 전에 그때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걸프전이 있었죠. 그때는 이라크하고 쿠웨이트하고 싸웠고 그전에는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프가니스탄도 그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대리전형 상태여서 그 옛날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뭐예요? 뭐 그전에는 이스라엘하고 이제 그 주변 국가들하고 항상 싸웠고, 그죠? 네. 그 2000년 이제 들어와서는 그 빈라덴 뭐 예전에 죽었지만 그 테러 크게 한번 일으키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죠, 그죠?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라크의 후세인 뭐 제거 작전,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시끄러웠어요. 이란 저기 중동 지역은 항상 전쟁이 있었고 2010년 이후에는 뭡니까? 제가 따로 이거를 공부하려고 제가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하다 보니까 외우게 돼 있어요. 저는 이쪽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식을 하다 보면 다 기억을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투명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2010년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슨 아랍의 봄이다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랍 쪽에 무슨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민주화 운동이라기보다는 뭐 반군들하고 정부군들하고 맨날 싸우는 그런 전쟁이 벌어졌죠. 뭐 리비아, 시리아, IS, 그죠? 네, 최근에는 뭐 쿠르드하고 터키하고 싸우고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남예멘, 뭐 그쪽에 뭐 반군들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여러분들 항상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어떤 종목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서 쭉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놀랄 겁니다.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럴 때 급등하는 고유가 수혜주들이 급등을 했었구나.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 기억을 하나도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만큼 중동 지역은 원래 항상 전쟁 중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좀 세게 건드렸어요. 정말 좀 세게 건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이런 일을 벌였다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냥 이란 장군이 죽을 짓을 했겠구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갔을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오죽하면 저 좋아 보이는 저 좋은 사람이 그랬겠느냐. 이렇게 그냥 하면서 그래 뭐 잘 되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투매가 좀 세게 나온 거죠. 네. 근데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주식을 샀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아무튼 중동은 항상 원래 전쟁 중인데 중동 쪽에서 조금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급등하냐면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산주예요. 방산주들이 이제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북한이 도발했을 때만 급등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이제 특정 지역의 전쟁이 나면은 이 우리나라 광산주들도 같이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급등을 별로 안 합니다. 누가 급등을 하냐?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석유를 가장 많이 이제 하는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인데, 아무래도 이란 지역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이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국제유가가 3% 정도 급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고유가 수혜주라는 것들, 뭐 LPG 관련주라고도 부르는데, 아무튼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고유가 수혜주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급등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대장 역할을 자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흥구석유예요. 흥구석유라는 회사는 뭐 휘발유, 경유, 뭐 LPG 이런 것들을 뭐 GX 칼텍스나 이런 회사에서 이제 뭐 물건을 이제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이제 흥구석유라는 회사가 이제 급등을 합니다. 오늘도 상한가가 2개가 나왔거든요.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아닙니다. 저희 방에는 이제 고유가 수혜주를 미리 매집해 놓은 게 뭐가 있냐면 SH 에너지화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조금 이익 실현도 좀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유가 수혜주 급등을 해요. 그래서 이 고유가 수혜주 중에 하나인 이제 흥구석유를 제가 띄워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예정에도 오늘 이 방송을 이제 한 거는 뭐냐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라고 얘기를 꺼내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흥구석유는 이런 중동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급등하는 고유가 수혜주의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이슈는 언제 나왔어요? 금요일날 나왔죠?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일날 나오다 보니까 벌써 금요일날 상한가를 한번 갔어요. 근데 금요일날은 그렇게 크게 투매가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럼 똑같은 얘기인데, 그죠? 네. 더 이상 달라진 게 없는데. 근데 주말을 거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늘 좀 투매를 했어요. 실제로 흥구석유도 상한가를 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앞에 보세요. 9월 달에 급등했던 적이 있죠. 그죠? 6월 달에도 급등했던 적이 있고요. 4월 달하고 5월 달에도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왜 급등했을까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라고. 이때 왜 급등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뭐 무시하려고 이런 얘기 꺼낸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왜 얘기를 꺼내냐면, 이 당시에 흥구석유가 상한가 점으로 갔어요. 그때 상한가 점으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연상 갔거든요. 지금처럼.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란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중동이랑 전쟁 나서 뭐 제3계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유가가 뭐 200달러 가는 거 아니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놀래가지고 주식 다 갖다 버리고 손절 때리고 올라갈 종목들 다 잘라가지고 아주 아수라장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9월달에 흥구석유가 왜 이렇게 급등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나요? 물론 기억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아마 별로 없으실걸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난리 났었다니까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신 회원도 있었어요. 걱정되시니까 당연히 물어보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진짜 전 세계가 전쟁이 나서 망할 것 같아도요, 한 2-3개월 지나다 보면요 다 잊어버려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시면, 아, 그때는 그랬었지만 결국에는 안정을 찾고 원래대로 주식이 올라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흥구석인데 올해 이제 1년, 앞으로 한 1년 정도치만 얘기를 해볼게요. 작년 9월 달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점상한가예요. 그리고 이연상이 나옵니다. 이때 급등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쭉 얘기하면 아마 기억은 나실 것 같은데, 작년 9월 달에 갑자기, 그때도 금요일이었어요. 주말이었어요. 주말에 사우디 있죠. 사우디가 전 세계에서 기름을 제일 많이 뽑아내는 산유국인데, 그 중에 이 사우디에서 있는 최대의 정유시설, 유전 정유시설에 그때도 처음에 드론이라고 그랬었죠. 드론이 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흥구석유가 월요일날 장렬리자마자 점으로 가고 아마 이렇게 갔었어요. 이연상.
근데 기억하시냐고요? 기억이 잘? 아 맞아 그랬던 것 같네.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이후로 어땠어요? 미국 지수를 보면 되겠죠? 자, 아까 9월달이라 그랬죠? 네. 9월달에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란이랑 전쟁 난다고 그때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보시면 다우지수 보시죠. 그 당시에 다우지수가 9월달이죠. 네. 그때 이후로 이만큼 갔습니다. 그때 사우디 공격받았을 때 주식 샀으면 큰돈 버셨을 거예요. 그때 심지어 국제유가가요 이만큼 폭등했었어요. 요거예요. 11%였나? 14%네요. 국제유가가 하루에 어지간하면 3% 이상 잘 급등은 안 하는데 14%까지 급등했습니다. 근데 전쟁 안 나고 그냥 넘어갔어요. 자, 여기 앞에 6월달에 급등했었죠. 이때는 왜 급등했을까? 이때도 뭐 중상한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주가가 30% 이상 뛰었어요. 이때도. 왜 급등했냐? 오만 해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 지역, 그쪽에서 이란 근처인데 그쪽에서 유조선이 피격을 당했습니다. 이거 이란이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뒤집어 씌웠어요. 그때. 이란 근처 바다를 지나는 유조선들이 막 공격을 받았다니까요. 이란은 아니라고 자기들은 막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전쟁 날 뻔했었어요. 실제로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지금처럼 미국이 이란 쪽으로 그 군인들을 추가 파병을 했었어요. 그때도 긴장 고조됐었거든요. 그래서 급등했었어요. 근데 이란하고 전쟁이 났나요? 안 났죠. 5월달에 보시면 상한가 동반해서 급등했죠. 요것도 이제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최소한 50% 60% 이상 급등했겠죠. 지금은 거의 똑같죠. 이때는 왜 급등했었냐? 미국이 이란한테 그 제재를 가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석유 화학 제품에까지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란이 반발했겠죠. 가만 안 있겠다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어땠나요? 전쟁 안 났거든요. 그럼 그 앞에 여기 또 상한가 이제 치면서 급등했던 게 있죠. 이것도 한 50% 이상 급등했겠죠. 이때는 왜 급등했냐? 4월 말인데요. 작년 4월 말인데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유예를 그때 해줬었는데 그거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제유가가 급등했었거든요. 그래서 흥구석유가 또 급등했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상한가 나온 자리들. 작년이 더 심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이란을 대표하는 그 군부 실세 그 장군 하나가 지금 죽어서 지금 이란 정부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과거에 중국하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 흥구석유가 급등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로 하락시켜 버리죠. 바로 내리꽂아요. 흥구석유 갖고 단타 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기억력의 싸움이거든요. 보시면 어떤 줄 아세요? 대충 한 마디가 요만큼이에요. 길이가 서로 비슷하죠? 지금 어떨까요? 길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죠? 네. 아무리 재료가 강하다 하더라도 요즘에 상한가가 30%로 바뀌고 나서는 상한가 3연상은 잘 안 나오죠. 흥구석유가 보통 급등을 하면 대개 요만큼 갑니다. 마디 길이가 어때요?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네. 점상한가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네. 흥구석유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 불안했던 국제정세도 금세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흥구석유가 뭐 전세계를 대표하는 회사라서가 아니라 그 흐름을 흥구석유가 추종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만 개별주 이런 거 하나 갖고서 막 설명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냥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국제 정치학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서 무슨 이란하고 뭐 중국 뭐 미국하고의 무슨 옛날 옛적부터 뭐 그런 관계를 뭐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주식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개별주, 그 중에서 테마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네. 마디 길이가 비슷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대충 이 정도 하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만 요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세게 건드렸어요. 그래서 좀 내일도 요 관련주들이 추가 급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작년 9월 달에도요, 난리 났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요번 게 더 센 것 같죠? 이란을 더 자극해가지고 전쟁이 더 날 것 같죠? 근데 전 세계에도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매매하겠어요? 전 세계 세력들이 야, 우리나라에 저기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은 흥구석유가 상한가가 되는데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서 들어오겠어요? 흥구석유 시가총액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 세계 세력들은 뭐 갖고 단타치겠어요? 그렇죠. 국제유가가 단타치겠죠, 그죠? 국제유가가 여기인데 이제 작년 9월달에 사우디 유전 시설이 공격받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14% 급등했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 세력들이 봐도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3% 올랐어요. 3%. 그때의 4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세력들은 그냥 트럼프가 좀 이 양반이 좀 세게 나갔네. 그 정도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하셔야 돼요. 원래 미국은 공화당하고 민주당 크게 두 개 있죠, 그죠?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전쟁이에요. 원래 하게 돼 있어요. 네. 어디에서든지 전쟁을 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그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거든요.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나 경제 쪽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전쟁이 자주 일어나요. 아버지 부시 때도 걸프전이 있었는데 그때도 누구였어? 그때도 이제 이라크랑 전쟁이 있었죠. 중동에서. 아들 부시 때는요. 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2번 연임을 해서 민주당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었죠. 공화당이거든요. 전쟁을 안 할 것 같으세요? 해요. 근데 전쟁을 하면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할까요? 아니요. 급등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설령 일어난 제가 작년에 다 분석했었어요. 우리 오늘에도 다 얘기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주식이 급등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아니면 그 직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급등해버려요. 제가 다 연구했어요. 그 얘기를 언제 했겠어요? 이럴 때 회원들 불안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옛날에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1시간이 넘어가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얘기예요. 미국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중동 쪽에서 자꾸 시끄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아, 원래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거에 맞는 테마주들이나 그거에 맞는 산업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네. 아무튼 이제 이 중동 쪽의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신경을 안 쓰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작년에만 이랬었느냐? 아니요. 2014년도인가? 여기 보시면 크게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이때는 상한가가 15%였었는데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작아 보이실 겁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 상한가 2개 나오고 뭐 추가 상승 나왔으니까 한 50% 정도 급등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당시에는 2014년도였는데 이때 왜 급등했느냐? 이때는 이라크 쪽에 내전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심지어 미국이 이라크 공습 승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급등하고 나중에 막 또 급등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이 당시에 주식 샀으면은 돈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코스닥 지수는 조금 눌렀겠죠. 그때 주식 사신 분들 나중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죠? 항상 이렇게 긴장을 주식시장을 또 긴장을 시켜 놓으면 또 금세 또 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불안한 마음을 좀 빨리 다스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왜 여기에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얘기할까요? 간단하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지수를 대표하니까요. 그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오늘 수급을 좀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외국인이 샀어요. 보이시죠? 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외국인. 자, 외국인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 1위가 누구예요? 삼성전자예요. 그죠? 네. 400억 이상 순매수했어요. 뭐 삼성전기 외국인 계속 사고 있고 SK하이닉스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은 마음이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누가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갖다가 최근에 안 그래도 좀 많이 팔았는데 오늘 또 팔았어요. 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기관이 1월 2일, 1월 3일 오늘이 이제 2020년 3거래일째인데 오늘도 삼성전자 같은 걸 파는 거예요. 왜 팔았을까요? 수익 났으니까 수익 실현한 거예요. 네. 도대체 얼마나 먹었다고 이걸 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러고 있습니다. 기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그랬냐? 개인들이 오늘 투매를 해서 그렇죠. 그걸 보셔야 돼요. 뭐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 빠지니까 뭐 되게 큰일 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 미국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오늘 외국인이 잠깐만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보시면 순매수를 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종목들도 샀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네. 기관이 연초에 좀 그래요. 네. 뭐 지난번 목요일 금요일 방송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이 연초에 좀 팝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다우 지수를 보면요. 지금 9월달 정도부터 여기서부터 9월 말 10월 초거든요. 이때부터 이만큼 올라왔어요. 좀 안 그래도 쉬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안 쉬고 계속 가길래 이상하네. 좀 쉴 때가 됐는데 그랬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이 사람 때문에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짧게 봐도 여기에서 한 마디가 이만큼 나갔죠. 비교해보면 양쪽 마디가 서로 비슷하죠. 여기까지 봐야 되겠다. 그죠? 네. 서로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누르든지 옆으로 돌리다가 다시 올라오겠죠. 그죠? 한마디로 미국은 조정이 좀 필요한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란 문제가 터져서 그냥 쉬러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다 떨어지나요? 아니요. 그건 모르죠. 모른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크게 급락할 가능성은 낮고요. 약간 같이 누르거나 아니면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형주가 급등하다가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쉬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누르겠죠? 그럼 누가 가요? 그 뒤에 중소형주가 가죠? 네. 전 세계 증시를 이렇게 따지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은 대형주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중소형주예요. 개별주라고요. 그죠? 왜 뭐 그래서 여기 중국을 좀 보시면 중국이 어떻게 해놨어요? 박스권을 뚫고 이러고 있어요. 오늘 중국은 장중에 끝날 때는 그냥 보합에서 끝났는데 장중에는 플러스였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중국이 여기서 그냥 가버리면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미국 증시보다 중국 증시를 더 잘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하락하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빠져도 좀 제한적이겠죠. 그죠? 그리고 올라갈 때 여기 보시면 강한 갭을 발생시켜서 급등했죠. 그죠? 네. 이 갭을 다 메꾸면 어떻게 돼요? 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네. 자, 보통 같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처럼 뭐 이란 문제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급락하고 내 종목이 조금만 빠지면 그냥 코스닥이 어디까지 빠질까, 코스피 지수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막 걱정들 하시죠? 계속 지수만 쳐다보신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방송한 지 30분쯤 되니까 이제 와서 코스피 지수 여기 갭이 있는데 여기 다 메꾸면 반등 세게 나오는데 이 얘기 해드리죠. 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식은 경험이거든요. 네. 제가 이 뭐 중독 문제는 진짜 많이 겪어봤는데 아까 오죽하면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쪽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죠? 이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이 부족하시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경청하시고 그거를 참고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돼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만 불안한 거지 세력들은 하나도 안 불안해요. 오히려 박수치고 있어요. 아우 안 그래도 내 돈 들여가지고 여기 개인들 좀 내보내려고 했는데 네? 내보내려고 했더니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누구를 제거하는 바람에 그죠? 네. 사람들이 알아서 주식을 다 버리고 나가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세력 입장에서는 돈도 안 들고 좋겠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개인들이 막 들어온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안 그래도 이제 그 세력들이 털어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래서 그 종목을 누르려면 자기들 돈 들여서 막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들이 알아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예요. 자 이제 지수를 볼게요. 코스닥이 최근에 급등했었죠. 네. 코스닥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면요 가만히 눈치 보고 있다가 급등하니까 한번 이제 들어가서 수익 좀 내보려고 그죠? 평상시에 주식 안 갖고 있다가 그죠? 네.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죠? 노력을 안 하고 기회만 엿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죠. 들어온다니까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이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을 좀 털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잘 됐다 이러면서 확 내려버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그 사령관 제거된 거는 금요일날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빠질까요? 그냥 겸사겸사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수가 좀 괜찮아지니까 단타 치러 한번 들어왔던 사람들 다 손절 때리고 다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와도 좀 약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내일 정도까지면 아마 최근에 여기 단타 치러 들어온 사람들 아마 다 쫓아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불편해서 그렇지 세력 입장에서는 박수를 칠 일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도 박수를 치셔야죠. 네. 이런 사람들이 안 나가고 계속 있으면 멀쩡한 종목도 안 올라가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누른다 그랬잖아요. 누를 때 마이너스 2% 심하면 마이너스 3%짜리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뭘 동반하냐고요? 악재를 아주 강력한 악재를 동반해서 나와요. 하루 이틀 찔러버리고 다시 올라가요. 여기서 주식을 털리면 나중에 주식을 못 사거나 사더라도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심리 싸움에서 지시면 절대로 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세력만 좋은 일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죠? 세력을 미워하고 세력을 이길 필요도 없지만 그죠? 세력한테 다 우리 거를 여러분들 그거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심리 싸움에서 절대로 지시면 안 돼요. 자, 종목을 몇 개 딱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흥구석을 갖고 얘기했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요즘에 이낙연 씨 대선주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이낙연 대선주 세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대선주 관심 있는 분들 있죠?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회원들한테만 얘기해드린 건데 이낙연 씨 대선주는 차트를 되게 요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뭘까요? 급등하려고 전고점을 돌파한 거는 있긴 있는데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는 안 하고 그 밑에서 급등하려고 요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황교안 씨 건 어떻게 해놨냐? 차트가 비슷한데 여기에 있어요. 난 싼 거 좋아한다. 황교안 씨 거 사시면 돼요. 나는 주가가 조금 비싸도 좀 빨리 수익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씨 거 사시면 돼요. 대개 여기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있어요. 네. 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끝났을까요? 오늘 코스닥 지수 2%씩 급락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총선 얼마 안 남았다고 그죠? 네. 대선주 산다고 막 그랬던 분들이 많은데
자, 그 관련주도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폭락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일부 종목들 뭐 조금씩 빠진 거 있지만 이럴 때는 뭘 봐야 되느냐? 우두머리를 보면 되거든요. 이월드 보시죠. 이월드가 작년 말에 가장 먼저 이낙연 씨 관련주 중에 가장 먼저 상한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월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월드가 또 간다는 게 아닙니다. 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추천하는 게 아니라 흐름 잡아 드리려고요. 여러분들 불편해하지 마시라고. 마음에 불안이 있는 사람은 주식으로 큰 돈을 못 벌어요. 제가 많이 겪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제 말을 꼭 좀 잘 생각하시고 가슴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있으면 주식으로 큰 돈 못 봅니다. 네. 아무튼 이월드가 앞에서 이제 가장 먼저 올라가고 가장 강하게 올라간 이낙연 선발주자였는데,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캔들을 잘 보세요. 앞에서는 그 난리를 치더니, 그죠?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가만히 있네요. 일반 개인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이런 캔들 나오면 막 어쩔 줄 몰라,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저는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보다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이월드는 저희 방 보유 종목 아니고 추천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이런 캔들을 좋아해요. 왠 줄 아세요? 이런 자리에서 추천하면요, 처음에는 제가 오늘 그런 표현을 썼는데 김 빠진 사이다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이런 걸 나한테 왜 줘?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내가 좋은 거 하나 있는데 내가 드릴까요? 그런데 줘보라고. 네. 근데 김 빠진 사이다 주시면 어때요? 나를 뭘로 보나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종목들이 그래요. 김 빠진 사이다 같은데 나중에 보면 사이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런 자리가 매수 맥점이 많아요. 물론 2월도는 저희가 보유 종목이 누차 강조드리지만 아닙니다. 근데 왜 이걸 설명드리느냐? 분명히 제 얘기 듣고 이낙연 관련주 사신 분들이 꽤 있을 테니까요. 그죠? 책임은 져야죠. 그죠? 네. 그 뭐예요? 이럴 때는 앞에서 선발주자들 잘 보시면 돼요. 어때요? 오, 괜찮네요. 전 이런 거 좋아해요. 매수 맥점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래도 없죠. 사람들이 다 떠났나 봐요. 이제 질려서 떠났나 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들이 떠나야 종목이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뭐 이월드 혼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월드하고 같이 많이 간 게 남아산업이죠. 남아산업 오늘 3.8% 하락했는데 차트를 여러분들 딱 보세요. 느낌 어때요? 별로 안 빠졌네. 그쵸? 아, 이런 자리면은 평상시 같은 이런 거 하나 꽂아야죠. 그죠? 그냥 진짜 그 일 안 하고 전쟁 날 것 같으면 세력이 다 때리고 도망가겠죠. 이런 거 하나 나와야죠.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남아산업이랑 같은 계열사죠. 남아토건. 차트 살아있지 않나요? 그죠? 4.5% 빠졌는데 별로 안 빠진 것 같죠? 차트 살아있습니다. 개인들이 불안하니까 투명 좀 했겠죠, 이것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까요? 네. 이거는 다 인맥주인데 이낙연 관련주 중에 정책주가 하나 있죠. 먼저 올라온 거 KT 서브마린이라고 그 해저 터널 관련주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 차트가 무너진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또 갈 것처럼 보이십니까?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 흐름 잡으시라고요. 살아있는 걸로 보이세요? 끝난 걸로 보이세요? 제가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저희 방에 이낙연 관련주 후발주자도 몇 개 사놨어요. 이 해저터널이거든요. 해저터널 관련주 중에 후발주자도 몇 개 사놨어요.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얘기 안 해드리죠. 하지만 앞에서 처음에 선발주 역할을 했던 거기 때문에 상한가는 안 나왔지만 아무튼 뭐 한 70% 가까이 올라오면서 이게 선발주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발주자를 매집을 지금 많이 해놨고 지금 선발주자는 여러분들 흐름 잡으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나요?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그쵸? 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네, 겁내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니 내가 주식 좀 하려고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트럼프고 뭐건 간에 왜 자꾸 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러면서 짜증내지 마세요. 네. 왜 내가 사면은 자꾸 5% 3%씩 자꾸 떨어지는 거야? 짜증내지 마세요. 왜요?
짜증내는 게 그게 심리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라고요. 진짜 고수는 저도 뭐 100% 그렇게는 안 되지만 진짜 고수는 자기 심리 자기의 그거를 안 드러내죠. 그죠? 짜증낸다는 거는 이미 심리 싸움에서 졌다는 겁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하게 잡수세요. 그냥 이것도 지나갑니다. 항상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처음에 훈구서기를 보여드린 거예요. 네. 전쟁 그리고 쉽게 안 납니다. 안 나요. 네. 늘 그랬듯이 전쟁 쉽게 안 나고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서로 이제 막 겁을 주면 줄수록 전쟁이 안 납니다. 작년 12월 달에 북한의 어떤 뚱뚱한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미국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주겠다고. 그 선물 주든가요? 요즘에 5일 동안 집 밖에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죠? 네. 작년에 이제 북한의 그 뚱뚱한 그 사람이 한 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개인들 많이 털렸거든요. 요번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털리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이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서로 이제 그 자기들 그 요번에 이 사건을 갖고 자기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2월달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대선, 재선 이제 모든 게 그 재선을 해야 되는데 꼽혀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쉽게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저도 이제 작년에 좀 공부한 게 조금 있어요. 이란에 대해서. 네. 뭐 죄송하면 여기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돌아 계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네,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란이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 사실 외환위기 뭐 올 정도니까요.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되게 힘들다고. 그 상태에서는 전쟁을 쉽게 못합니다. 네. 그렇게 전쟁을 하려면 주변에 이제 자기들 동맹국들이랑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란의 주요 동맹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입니다. 맞죠, 그죠? 중국 너무너무 힘들어서 미국한테 지금 미중무역 협상 1단계 합의했죠. 북한 너무 힘들어서 크리스마스 선물 주겠다고 협박했는데 안 통하니까 지금 입 다물고 조용히 있죠. 러시아가 미국한테 이제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조금만 잘못하면 금융제재 이런 거 들어와서 경제 보복 들어오기 때문에 러시아가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 편을 대놓고 못 들죠. 그죠? 눈치 슬쩍 보면서 조금씩 할 뿐이지 대놓고 북한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그게 지금 러시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란이 누구한테 도움을 받겠어요? 국민들 불만이 그렇게 많다는데 경제가 망하니까 제재가 너무 오래되니까 그죠? 제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경제가 힘드니까 북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되게 힘들대요. 그러면 제가 이란 지도자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나쁜 나라, 우리는 하나. 그러면서 저 장군이 하나, 사령관이 하나 줄었는데 그걸 잘 이용해서 민심 다잡기용으로 쓸 것 같아요. 네. 그게 선동을 잘하는 나라들의 특징이거든요. 이란은 중동에 있지만 사실상 공산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산당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미국이건 이란이건 자기네 나라의 그 국민들이 자기 그 정부의 편을 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전선동을 해야 되는데 뭐 갖고 선전선동하겠어요? 언론에다가 그냥 엄청나게 쓰겠죠. 그죠? 우리를 건들면 뭐 피해 복수를 하겠다는 둥 뭐 그러면서 이제 말로 엄청나게 쓸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신문으로 다 나오겠죠. 그 뉴스를 다 보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이러다가 3차 핵전쟁이 일어나겠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종목을 팔아야지.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시고 싶으시면 그냥 오늘 일찍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도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일주일만 편안하게 한번 지내보세요. 제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네. 그러시면 여러분들 돈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제 경험에 이제 비춰서 얘기한 거니까요. 그죠? 하지만 내일 증시가 또 투대가 나올 수는 있어요. 왜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에 이제 비춰서 얘기를 쭉 해드렸지만 개인들 그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다잡겠습니까? 그죠? 불안한 사람은 내일 투매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함부로 손절하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종목은 내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이럴 때
남들이 손절 때리는 그 주식을 받으세요. 네, 그래서 종목 교체도 하시고 현금이 좀 있다 그러시면 종목을 사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말로만 새해 복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복 받으실 겁니다. 네. 모두 여러분들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결론은 뭐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네. 뭐 아까 처음부터 쭉 얘기했으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녹화 방송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모링가님 뭐 네, 감사합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도 증시가 또 뭐 심하게 흔들면 제가 저녁에 방송을 또 열을 테니까 아무튼 내일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 네, 돈을 잃지 않는 이제 그런 매매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광송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